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4월 9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스마트폰 다음 시대는 뭘까? 궁금하시죠? 진짜 스마트폰 시대가 그 다음이 또 올까? 자,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after the smartphone, 실리콘밸리가요 지금 next big tech 플랫폼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is fading, 저물고 있다라네요. What's next? 그 다음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그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요, 15 years ago, 15년 전에 세 가지 제품을 어나운스 했어요. 뭐였냐? 뮤직 플레이어, 모바일 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 세 가지 폰을 출시했을 때 청중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아이폰이구나 라는 것을 a single gadget인 the 아이폰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그 완전히 오버투크 다 따라잡았죠. 그 당시에 데스크탑이라든지 뭐 퍼스널 컴퓨팅의 어떤 그 데스크탑 이런 것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박수갈채의 신호이자 뭐 애플의 르네상스의 계기가 됐고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브 잡스도요. 지금 이렇게 사용이 이 versatile 디바이스 이런 아주 다재다능한 디바이스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조그만 손바닥에 있는 스몰 스크린으로 뱅킹도 하죠.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뭐 맵 리딩, 그죠? 게임 뿐만 아니라 아주 much more 그 이상의 아주 만능의 것을 지금 이 조그만 스크린 하나에서 다 가능합니다. 영화도 찍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은 이런 폰 메이커들은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냐 하면요, 하드웨어만 팔아도 작년에 560 billion dollars worth, 1350억 달러, 아니, 53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모바일 애드, 광고 해가지고서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1350억 달러를 완전히 긁어 모았습니다. 돈을 아주 긁어 모았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는 nearly 300 billion dollars, 거의 3천억 달러를 아주 그냥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끌어 모음으로써 이렇게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완전히 enrich,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에러가 is fading, 저물고 있다라네요. 그래서 2016년 이래로요, 아주 그 판매, 폰 세일스가요, gentle decline, 아주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선진국에서의 감소는 아주 saturated, 아주 그냥 두드러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 지금 돈벌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하드웨어 시장뿐 아니라 juicy 하드웨어 마켓, 아주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하드웨어 마켓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런 플랫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포텐셜, 그죠? 이런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잠재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이노베이터들과 테크 이노베이터들과 인베스터들이 차세대의 아주 대박 상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빅 아이디어 그럼 약간 공상적인 것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런 빅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virtual reality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현실 그 헤드셋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VR뿐만이 아니라 AR, 증강현실을 말하는 거죠. Augmented Reality. 이렇게 그 현실과 실제 생활과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경. VR 헤드셋과 AR 안경. 뭐 이런 것이 아주 더 유망합니다. 뭐 AR 증강현실 안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더 있어야 되긴 됩니다만. 자, 그리고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요, 특히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안 자이언트 그룹에서는 바이트댄스, 틱톡의 그 중국 그
owner인 그 바이트 댄스와 일본의 소니 이런 곳이 벌써 developing 하거나 selling VR와 AR 헤드셋, VR, A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에는 niche market, 그 틈새 시장이었던 곳이 앞으로는 아주 crowded, 아주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빅 아이디어, 이렇게 빅 플랫폼을 이제 천명하는 그런 것에는 이제 코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태블릿 PC요. 이게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스마트폰의 라이벌이다라고 딱 클레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같은 경우가 애플 같은 경우 아이패드 판매 수익보다 아직까지 이 아이폰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이 6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6배. 그죠? 그러니까 태블릿이 처음에 딱 나왔을 적에는 완전히 컴퓨터도 다 대체하고 스마트폰도 다 대체하고 뭐 책까지 다 대체하고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 판매가 6배가 다 많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홈 있잖아요. 스마트 홈. 이거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바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메가 플랫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죠? possible 메가 플랫폼으로 여겨졌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알렉사, 그죠? 그 뭐 인공지능 비서 이것은 모든 일을 다 해줄 것 같았으나 아직까지는 그 주크박스나 에그 타이머 어떤 뭐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그런 뭐 타이머 기능을 지금 하고 그걸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안에서 in-car tech도 이제 조명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내부용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center of anyone's digital life, 모든 사람의 그 디지털 라이프의 센터가 되는 그런 조짐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런 웨어러블 그 하드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요. 새로운 그 아주 기라성 같은, constellation of a new wearable device.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그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그 소비자의 그 움직임이 아주 계속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voice activated smart headphone, 어디 음성 인식 스마트 헤드폰 같은 경우 뭐 일정 관리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뭐 피트니스를 다루는 스마트워치 이런 거, 그죠? 그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죠?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스마트 헤드폰, 그다음에 뭐 일정 관리나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피트니스를 다루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속하고요. 앞으로 계속 더 나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런 헬스테크 깨짓들이 이제 뭐 혈당도 체크하고요, 그죠? 블러드 수가도 체크하고 슬립 패턴을 수면 패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측정해주는 헬스테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판매 수량이 이제 벌써 close to sale of 스마트폰의 판매 수량과 지금 맞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아주 욕구가 큰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어떤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런 리플레이스먼트냐, 대체품이냐, 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액세서리 for the phone, 폰의 어떤 부속품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컴퓨팅이 손에서 막 이루어졌던 컴퓨팅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wrist, 손목이나 ears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죠? 주머니에 맨날 넣었던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이제 그 손목이나 귀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사람들의 돈도 이 스마트폰에서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옛날에 썼던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VR이나 AR 이런 글래스 같은 경우 좀 더 라이터해지고, 지금은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목이 아프대잖아요. 라이터해지고 뭐 cheaper
필요해진다면 이런 웨어러블 클러스터의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10년 전에 우리가 뭐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전에 쓰는 그 노트북을 막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웨어러블이 나와도 이렇게 ditch their phone을 하진 않을 것이다. 폰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폰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안경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폰은 주로 백오피스 기능을 할 것이다. 백오피스. 하나의 그 백오피스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백오피스, 스마트폰에서 다른 장치들을 위한 처리 기능을 더 이제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지만 그 칩이 get even smaller, 더 작아지면 어쩌면 그 폰도 may not be needed even for that. 이렇게 폰도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당장 일어날 거로, right away, 당장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을 돌아봤을 때 그 인터넷 enabled phone, 인터넷이 가능한 폰이 언제 나왔냐면요, 1990년대 말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가능한 폰이 1990년대 말에 나왔을 때 이것이 사무실 밖에서는요 인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크고 가격도 너무 비싼, 그렇게 지금 산업에서만 사용되는 그 증강현실 AR 헤드셋도 당장 뭐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인터넷 enabled 폰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비슷한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yet when technological tipping point, 아주 그 tipping point가 교차되는 그 순간이 발생만 하면 things can change fast.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4 years after Mr. Jobs introduced his iPhone,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인 지 4년 만에 스마트폰은 모든 노트북과 데스크탑보다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티핑 포인트가 발생만 하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아직도 그 희망을 갖고 아주 그냥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세대 대박 상품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if and when the right product appears, 완전 딱 들어맞는 제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미래는 아주 arrive very quickly, 아주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예상해 왔던 그런 내용을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하도 나라 안과 박이 뒤숭숭해서 좀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면 좀 더 재미있을까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기 전에 후다닥 하는 거라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입도 잘 안 떨어지는데 빨리 이거 하나 올리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